자, 줌은 다 설치하셨죠? 옛날에 설치하신 분들은 버전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띄우는 메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깔아야 최신 기능을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가는 여기 버튼 눌러서 방번호 넣고 필요하면 비번 넣고 해도 되고, 자, 새 회의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아이콘 누르면 생성하지만 밑에 있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펼침 메뉴 옵션 버튼을 누르면 뭐 메뉴가 나왔죠. 자, 여기 PMI가 퍼스널 미팅 아이디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안 누르면 방을 생성하실 때마다 새 번호로 생성되니까 매번 누군가한테 공지할 때마다 나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되어 있는 번호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나만의 전화번호입니다. 이걸 앞으로 링크 줄 필요도 없이 전화번호처럼 생긴 저 10자리 번호만 알려주면 돼요. 이걸 안 하시면 매번 시작할 때, 새 회의 만들 때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니까 귀찮습니다.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대를 하기 전에 미리 초대 복사 하면은 이제 문구가 포함된 게 들어갈 거고요. 아이디 복사를 하면은 번호 10개만 복사되니까 카톡이든 메일이든 아니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쓰는 캘린더에 저 링크를 공유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비디오 시작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새 회의 시작을 누르시기 전에 예약부터 갈게요. 예약이 재밌어요. 할 게 많지만 일단은 주제, 방,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하나 정해보세요. 줌, 기초반 수업 이렇게 하고 일시 정하고, 그 다음에 PMI 고정 번호로 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암호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안 넣을 경우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문제 생기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들어와서 뭐 웹캠 안 좋은 걸 보여준다는 하는 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순한 암호로 자기네 팀원들만이 공유하기 쉬운 거 하시고요. 일단 대기실 기능 다 써보셨나요? 예전에는 이 대기실이 없어서 무조건 이 링크를 누르면 본 회의실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도중에 진행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었어요. 근데 대기실이 생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회의실이면 이 밖에 줄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들어오라고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실 기능을 써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게, 대기실을 쓸 경우에는 호스트가 정신이 없으면 못 들여보내서 밖에 대기실에 지금 여기가 7분이잖아요. 6분이 기다리고 있고 한 명한테만 떠들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알고 보니까 대기실에 6명.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능숙하게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기실 기능으로 켜서 한꺼번에 수업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게 일제히 초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줌 계정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건데 굳이 이건 하지 마시고요. 줌 계정 없이 링크만 눌러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걸 안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디오 켜기 끄기, 이건 나중에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회의에 카메라가 의무인 것들 있나요? 무조건 다 켜세요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은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출석 인정이 중요해서 카메라를 켜라고 해요. 근데 40분, 50분, 1시간 내내 화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도 시작과 끝부분에는 얼굴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일단 끄게 한 다음에 출석 인증샷 같은 거 캡처할 때만 켜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켜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다 끄기로 놓겠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는 끄기로 놓고 나중에 켜면 되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일시 정하고 여기 몇 가지 암호라고 입력하고 저장 누르시면 예약이 돼요. 그러면 지금 11시에 이 수업이 알람이 다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친구 추가나 초대를 안 했다면 알람이 가지 않고 저한테만 알려지겠죠? 일단은 예약 중인데 닫을게요, 저는. 새 회의 누를게요.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회의 생성하면. 자, 여기서 컴퓨터 오디오를 참가 누르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테스트 누르세요. 스피커 및 오디오 테스트. 여러분들 컴퓨터 사운드 카드에 따라 이유는 다릅니다만 지금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기본으로 한 개만 더 있으면 다행인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뜰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핀 마이크를 컴퓨터에 꽂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USB 마이크도 있고 별도의 마이크들 모양 다양한 게 많아요. 이런 걸 꽂으면 꽂을수록 여기에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회의 때 쓸 마이크를 골라주셔야 돼요.
근데 그 드라이버나 회사 이름 같은 건 아셔야 선택을 하겠죠. 기껏 이거 눌렀는데 전혀 엉뚱한 거라서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면 마이크, 지금 저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근데 마이크가 여러 개면은 엉뚱한 거 하면은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종료. 참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 카메라가 꺼 있는데 여기 켜보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배경이 뿌옇게 처리됐죠.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회의 생성한 것까지는 다 하신 겁니다. 회의 생성하셨고요. 자, 이제 이 종이 나눠드린 거 보면 첫 번째는 다 한 거예요. 개설, 예약, 초대까지는 했다고 치고요. 초대해서 뭐 그건 굳이 다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나 주소 보내는 거. 비디오 설정, 오디오 설정 해볼게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메뉴가 있죠. 여기 이게 가려지네. 마이크를 전환하면 음소거가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게 기본이 좋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회의 같은 거 할 때 엉뚱한 소리들 회의 참여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소리 다 들리는 게 이가 안 꺼놔서 그런데 호스트라면 강제하실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참가자 눌러서 그 사람의 상태가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음소거를 강제로 누를 수도 있고 음소거를 하라고 주문 알림을 띄울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필요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누르시면은 설정을 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장비가 한 개밖에 연결 안 되겠지만 여러 개 설치하신 분들은 꽂은 마이크나 이런 거에 다 동시에 뜨니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까 테스트 했고요. 오디오 끄기 일단 꺼보세요. 음소거를 눌러보세요. 자, 근데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켜져. 말 다 했어요. 또 꺼요. 그거보다는 스페이스만 꾹 누르는 토글 키가 훨씬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 마이크를 잘 보세요. 일단 꺼요. 꾹 누르고 있으면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놓으면 꺼져요. 여러분들 회의실에 이런 마이크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마이크는 톡 누를 때만 켜지죠. 그 기능이에요. 토글 버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의하다가 매번 온 오프하면 귀찮고요. 가끔씩 실수해서 안 끌 때도 있어. 그러면 그냥 꺼놓고 말할 때만 스페이스 누르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을 놓으면 꺼져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스페이스. 단축키는 바꿀 수도 있어요. 설정 가셔서. 자, 그 다음 비디오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끌 수도 있고 다시 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캠이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웹캠이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노트북에 그 웹캠 회사께 뜰 겁니다. 카메라 다 켜서 잘 나오나 점검해 보시고요. 비디오 설정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설정. 메뉴가 많은데 이 중에 다 만지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연계된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고르고요. 화질도 고를 수 있죠. HD가 고화질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HD를 켜주세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절을 켜주시면 어두운 데서도 밝게 나와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제 화면 봐주세요. 지금 되게 뽀사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써야 되냐면 어두운 방이라든가 뒤에 창문 놓고 회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얼굴 까맣잖아요. 그때 이거를 조금이라도 켜줘야 고정이 됩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를 하면은 주름까지 없애줘요. 이거 켜시고 이걸 강하게 하면 지금 제 얼굴 주름이 다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주름이 드러나죠. 포샵이에요. 필요하면 하세요. 그다음 미러링은 이렇게 드는 손을 똑같이 거울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동작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거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내가 어색하거든요. 나는 왼손 올렸는데 화면 속에 나는 오른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미러링을 켜주시는 게 안전한데 필요할 경우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넘길게요. 이름, 비디오 위에 이름이 써 있거든요. 장주일 써 있는데 그거를 의무로 할 거냐 이거 켜는 거고요. 나머지는 굳이 만지실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하시는데 요거 정도 말하는 동안 내 자신을 현재 발표자로 인식은 켜주세요. 그러니까 줌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음성이 나오는 사람은 자동으로 강조해서 발표자로 크게 띄워주죠.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모자이크로 있던가 호스트만 크게 있다가 발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앙에 뜨니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자이크 화면이면 누가 말하더라도 뭐 45분의 1밖에 안 되는 화면이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참가자 수, 여러분들이 하시는 회의에 따라서 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49 하시고 적을 때는 25 하시는데 보통 회의 몇 분이 하세요? 25 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교육 강의면 몰라도 회의 자체는 25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25 할 경우 이따가 좋은 거 되게 여러분들이 다 혹하고 오 하실 기능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상 할 때는 49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25로 하고 여러분들도 25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닫을게요. 가상 배경 선택해보세요. 많이 써보셨죠? 집에서 회의할 때 추레한 나의 모습, 방을 감추기 위해서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이 이 흐리개가 생겼어요. 이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어떤 고지식한 분들은 배경 다 집으로 돌리래요. 딴 데 가서 딴짓 할까봐 의심하느라고 실제를 하래요. 그럼 이거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다 들어가는 게 싫은데 흐리게만 누르셔도 좋습니다. 뿌옇게 처리를 해줘요. 알아서. 내 집이 맞거든요. 그런데 흐리게 처리하니까 부담이 없죠. 누가 지나가더라도 가려지니까 사생활 보호도 좀 되고. 그래서 저는 흐리게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집이든 회사든 스튜디오에 뭐 녹색이나 파란색 배경이 있는 분들은 여기 녹색 스크린 사용합니다를 체크하시면 그 색깔만 싹 빼주는 그런 거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워낙 좋아서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대치가 되죠. 근데 이런 건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경계가 예쁘지 않죠. 근데 크로마키 촬영, 저 녹색 스크린으로 하면 깔끔하게 따집니다. 자, 일단은 흐리게로 저는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효과하면 더 포샵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다 했어요. 비디오 필터도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면 정신 없어요. 이런 거는 재미삼아 하시고요. 자, 여기 두 개 끝났습니다. 프로필. 여러분들의 이름 같은 걸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 오른 참가자 눌러보세요. 참가자. 그리고 여기 가서 더보기. 참가자 누르고 자기 거에 프로필 사진 편집과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이름 바꿔보셨나요? 회의 참여하실 때? 본명 쓸 수도 있고 닉네임 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여기 종이 둘째 장에 적어놓은 것처럼 직책 직위를 적어야 되는 것도 있으면 괄호 같은 걸로 안에 포함시켜서 프로필에 넣어주시는 게 좋죠. 네.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겠죠.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회의 참가자가 없잖아요. 혹시 지금 그거 끄고 제 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 여기 5분 대기실에 계시고요.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거, 네, 다 들어오셨네요. 이제 다들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제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 거기서 바뀌나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이게 발표자 보기예요. 일반적인 그림만 보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보고 하는 회의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고요. 갤러리 보기는 많이 보신 그 모자이크 화면, 옆 분할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25명을 넘으면 페이지가 2개로 넘어가요. 그래서 불편해요. 지금은 7명이니까 다 볼 수 있지만 26명 정도부터는 여기 다음 페이지 넘긴 버튼이 나와서 여기에 또 그만큼 있죠. 한눈에 보면서 해야 되는 수업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게 지금 다 카메라 켜주시겠어요? 좋은 기능을 한번 체험을 하셔야 돼서 자, 여기 보기 누르면 몰입형 장면이라고 있어요. 이게 없는 분들은 웹사이트 설정 들어가서 이머시브 뷰란 걸 켜주셔야 돼요. 이걸 누르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가상 배경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까지 8명이니까 10명 이내 화면 중에 괜찮은 거 강의실로 해볼게요. 제일 무난한 거. 그러면 다들 강의실에 앉게 되십니다. 왜? 여러분들 테두리를 이제 따지고 있죠. 이러면 좀 시선 처리가 편하거든요.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내가 이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수업하는 느낌이랑 진짜 교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고요. 배경을 바꿔볼게요. 지금 왜 나머지 분들은 테두리가 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 변경을 해볼게요. 이번엔 작은 카페나 회의실에 모여있는 느낌으로. 예쁘죠?
그래서 소규모 회의 25명 이하면 강의실, 6명 이하면 이런 모양이면은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이걸로 보면 정말 답답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보다는 이걸 쓰는데 이렇게 막 해야 될 일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2명이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2명짜리 배경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몰입식 보기인데 이거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줌에 로그인을 하세요. 브라우저 들어가서 줌 자체에 로그인을 하세요. 줌 계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로그인을 하셔서 로그인 되면은 이쪽에 자기의 프로필이 나올 겁니다. 줌 화면 전화해서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세요. 자, 들어가시고 로그인이 됐다면 오른쪽에 프로필 누르고 여기 한번 더 누르면 요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한참 1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심화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이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줌 프로그램 안에 설정도 있어요. 기능이 엄청나게 수십 개 넘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배울 그 보기 화면 설정, 몰입형 화면 설정만 하겠습니다. 설정 가셔서 일일이 이거 스크롤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머라고만 쳐도 나올 겁니다. 이머시브 뷰라고. 이게 몰입형 화면 영어 이름이라서 컨트롤 F로 검색, 이 안에 있는 텍스트 검색으로 들어가서 뷰를 치시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머시브 뷰, 이머만 치시면 그 메뉴가 바로 나오죠. 다 찾으셨나요? 있으면 여기서 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몰입형 장면이 그때 나올 겁니다. 지금 안 나오셨죠? 여러분들 줌에서 다시 이 줌을 껐다 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저 웹사이트 설정 가서 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업무 보실 때 모니터 2개 이상 쓰시죠? 사무실에서 그냥 컴퓨터 한 대, 모니터 하나만 쓰기도 하고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 쓴다면 모르겠지만 넓게 해야 되는 분들은 모니터 2대 이상 써요. 주식하는 사람 3, 4개도 쓰는 것처럼 최소 요즘에 업무 모니터를 2개 이상 쓰는데 줌할 때는 추천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듀얼 모니터 쓰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한 개로 할 경우 이렇게 웹캠 보면서 얼굴만 보는 회의에서 문제가 없는데 화면 공유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필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혹은 내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PPT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밑에 지금 깔려있죠. 웹캠 지금은 7명이니까 한눈에 보이지만 30명이다. 다 스크롤 해야 돼요. 혹은 이 보기 방식을 여기서 또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내가 진행하는 화면을 가리게 되죠. 몇몇 나오지도 않는데 화면도 가려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확장 모니터로 해놓고 옮기시는 게 좋아요. 이 창만 그 옆으로 옮기시면은 약간 시선은 일치되지 않지만 내가 PPT 띄워놓은 화면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보면은 설명하면서 이해를 잘하고 있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봤자 파악이 안 되고요. 아무리 창 조절해도 동시에 보여주는 PPT 화면과 웹캠 화면들을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확장 모니터를 추천하고요. 그게 없는 분들은 요즘에 노트북 한 대를 더 쓴다든가 아니면 저도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데 패드로 로그인을 한 개 더 하시면 되죠. 참여자인 것처럼 해서 그 화면은 수업 화면을 공유시키더라도 호스트가 공유하더라도 그거 안 보고 참여자 화면만 크게 띄우면 동시에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모니터 한 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 보면은 모니터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거 가면은 모니터가 지금 동시에 똑같이 복제되어 있잖아요. 클론 모드.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죠. 제 모니터가 아니라 여기서 1에만 표시, 2에만 표시 뭐 확장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주 모니터, 이게 별도 모니터니까 여기서 PPT 띄우고 이쪽은 사람 혹은 반대로 PPT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는 회의에서는 굳이 확장일 필요가 없지만 자료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 반응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형태든 듀얼 모니터를 쓰시든 다른 기기로 접속을 하세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휴대폰 2대로 접속하는 분도 계세요. 휴대폰으로 웹캠 보고 이거는 뭐 자료 보게 되는데 휴대폰은 아무리 해도 전체 25명도 안 나와요. 기껏해 9명 나올 거고 넘겨야 돼요. 결국에는 패드나 컴퓨터로 보셔야 모니터 대체가 됩니다. 설정은 이 회의창 말고요. 줌 실행하면 이 기본 프로그램 창 있잖아요. 이걸로 전환해 보세요. 그냥 회의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하나하나 다 바꿔주실 수 있어요. 뭐 알림도 있고 한데 일단 비디오는 아까 설명했고요. 오디오도 설명했어요.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편한 기능이면서 위험한 기능이 원격 제어입니다. 상대방 컴퓨터를 내가 조작할 수도 있어요. 저쪽이 허용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애가 발표를 해. 근데 진행을 잘 못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전장면으로 넘기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수업 줌 안에서는 내가 막 만지고 카메라 켜고 끄는 거 되는데 반대로 내가 이 호스트 권한을 그냥 잘못 넘겨버리면 내 거를 남이 막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위험한 기능이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원격 제어는 보안 문제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거 이거 켜주셔야 돼요. 데스크톱 공유 시 시스템 알림을 무음 처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카톡 오면은 카톡 소리까지 화면 공유 때 다 날아가니까 이거 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개별창 공유를 일단 켜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면 공유 이따 알려드릴 테지만 제가 화면 공유를 할 때 여기서 화면 공유를 누를 때 특정 창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크린 하면 위험하다고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그냥 특정 창만 선택할 때 그거를 특정 개별 창만 공유하고 싶으면 이걸 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모든 공유된 옵션 표시로 눌러주시고요. 다 되어 있나요?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쪽 제 거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줌룸은 별도의 유료 가입자들한테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실 건 없을 건데 이제 유료 계정으로 기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관리자, 운영자들은 줌룸이라는 걸로 설치하시면 기능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도 써보지 않아서 채팅은 특별히 만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따가 채팅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하고요. 배경 필터 아까 이거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뭐 녹화 정도는 지금 설명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화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증빙. 물론 옛날 같으면 회의록, 녹취록을 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줌으로 하니까 녹화를 해야 돼요. 녹화할 때 위치 같은 거 정해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 녹화됐나 찾지 않을 수 있고요. 저장을 위치를 매번 물어보게 하기 귀찮으시면 이거 체크를 안 하시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오디오 파일도 저장이 됩니다. 무섭죠? 참여자들과 파일이 생성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 발언을 뒤질 때 좋겠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추가라는 건 몇 시 몇 분 때라는 게 동영상에 박히는 거예요. 타임코드라고도 해요. 그거를 박아 놓으시면 회의 같은 거 뭐 기록 남길 때 참고할 때 좋겠죠. 그리고 임시 기록 파일 유지는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화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때 녹화를 하시면 그게 통째로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은근히 용량도 작아서 2시간 수업을 해도 뭐 1기가가 안 돼요. 압축 효율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게 끝난 다음에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때 컴퓨터를 종료한다든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다운되면 임시 파일들이 생기는데 끝까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임시 기록 파일 유지를 해제해 주시는 게 나중에 뭐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그 임시 파일들 뒤질 일이 없다 그러면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료 사용자분들은 클라우드에도 동영상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료니까 내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고요. 유료 사용자들은 줌 서버에 들어가 있지만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비디오 공유 기록을 눌러주시는 게 필요할 경우 좋은데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노트북에 저장 장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하드디스크가 있고 SSD가 있다. SSD다 뭐 그런 분 계세요? 난 모르겠다. 그러면 모델 검색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250기가, 500기가 하는 건 알잖아요. 그 저장 장치의 속도가 하드, HDD냐 SSD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 녹화를 누르면 끊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 작업을 막 띄워놓고 창 띄워놓는 분들은 HDD, 하드디스크 옛날 방식이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노트북이면 문제없이 화면 기록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장 경로는 외장하드 같은 데 연결해놓고 거기를 지정해 주셔야 컴퓨터 작업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즘 거는 거의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시설 컴퓨터들은 10년 전 거예요. 거기서 막 영상 편집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로 녹화하시면 분명히 끊기는 게 발생하니까 경로를 따로 외장하드 같은 데 지정해 주세요. 프로필, 이거 아까 사진 바꾸는 거 했고요. 통계는 여기서 만질 수 있는 통계는 별게 없어요. 뭐 했다는 건데 이거 말고 아까 브라우저로 로그인 하셨잖아요. 회의였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출석도 점검돼요. 몇 시 몇 분에 누가 로그인을 했고 나갔는지가 기록되니까 굳이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캡처하고 채팅창에 입장 시간 써주세요 이런 거 겪어보셨을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의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참여자가 몇 명이고 동영상이 어떻게 기록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여기 센터 계정이라 제가 막 뒤지기는 들었고요. 근데 무료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유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센터는 유료 기록이라 다 있을 텐데요. 어디 있을 텐데 저도 유료 계정으로만 써봐서 아무튼 출석 점검 같은 건 여기가 더 정확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 로그인 언제 나갔다 무슨 채팅 기록했다는 것까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줌에서 캡처 하나로 쓰고 안 하셔야 되는데 뭐 모르시면 원시적으로 하셔야죠. 통계했고요. 피드백은 뭐 줌 회사에다 알려주는 거고 바로 구하기 키 몇 가지는 단축키를 해놓으세요. 저도 뭐 단축키를 많이 쓰진 않지만 아까 스페이스 꾹 누르는 거 편하잖아요. 이것처럼 전체 화면 하기 혹은 채팅창으로 바로 켰다 껐다 하기 그런 거 단축키를 켜주시면 여기다 옆에 포스트잇을 몇 개만 많이 쓰는 거 5개라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일일이 마우스로 하면은 느려요. 가령 뭐 스크린샷 Alt Shift T 그럼 제가 해볼게요. 여기 회의에서 Alt Shift T 캡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캡처. 그러면 이제 어딘가 저장돼 있겠죠. 굳이 뭐 별도 캡처 프로그램 없이도 되는데 이런 단축키들을 여기서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접근성은 뭐 장애인이라든가 좀 시각적, 청각적으로 안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글꼴 크기 조절하고 뭐 무슨 알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기능인데요. 필요한 경우에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시크기 같은 거 눈 침침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음소거. 다른 분들이 회의에 방해될 정도로 계속 떠든다. 근데 내가 진행하는데도 저기 가령 김문진님 마이크 꺼주세요 했는데 마이크 안 껐어. 지금 도혜연님이 마이크를 안 끄셨네요. 근데 저분이 통화 받느라고 몰라. 그때 내가 강제로 꺼야 되겠죠. 할 수가 있나? 아 여기 모두 음성으로 그냥 전체를 할 수 있는 이상한데 한 명씩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다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으면 저한테 해제 요청을 해주셔야만 제가 허락할 수도 있죠. 첫 번째가 음소거입니다. 음소거 안 하면 방해되는 건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디오 중지. 비디오를 저는 강제로 꺼본 적은 없어요. 웬만하면 저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반가워서 굳이 끄진 않지만 필요할 경우에 카메라를 꺼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 시작 요청. 이분한테 여기서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서 오아지님 뭐 카메라 좀 켜주세요 하면 알림 갔나요? 오아지님한테 제가 만약에 한번 켜주세요. 네, 이제 다시 뭐 꺼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누굴 발표하는데 왜 얼굴 안 보여줘? 라고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적극적으로 카메라를 켜라고 하긴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비디오 중지였고요. 그 다음 보안. 아래에 있는 메뉴 보세요. 메뉴 중에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뜰 수도 있어요. 호스트가 아니라 눌러볼 텐데 요거 설명만 다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호스트로 개설해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보안 들어가시면 할 게 많아요. 참가자들한테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 참가자한테 허용하는 거는 화면 공유 같은 거 내가 공동 호스트를 줬을 때 허락받은 사람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여한 누구나 발표할 수도 있게 하려면 다 켜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보통 저는 화면 공유 꺼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나 수업이 있다. 근데 꼭 발표한 사람이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공동 호스트로 권한을 지정해 주는 게 좋지. 모든 걸 해놓으면 내 말이 안 끝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화면 보여주겠다고 할 경우에 내가 제어하려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안해서 화면 공유 정도는 꺼주세요. 근데 그거 말고는 채팅창이라든가 이름 바꾸기, 비디오 시작 이런 건 다 열어주셔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쪽에 자기 정보들을 바꿀 수 있겠죠. 보안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따가 다 직접 여러분들 호스트에서 하실 거고요. 참가자 누르면 여기 메뉴 나오죠. 여러분들의 아이디들, 뭐 이름들 본명이든 가명이든 나올 거고요. 초대를 다시 눌러서 링크를 딸 수도 있고요. 음소거 버튼 뭐 이렇게 음소거 기능들 다양하게 있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여기 조그만 옵션 버튼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팝업이라고 있어요. 팝업을 잘 쓰셔야 돼요. 팝업을 하면 지금은 이 줌 화면에 채팅창이나 참가자 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팝업을 누르면 별도 창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얘만 보조 모니터, 확장 모니터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넣고 싶다 그러면 닫고요. 다시 여기서 참가자 팝업, 회의창으로 병합 누르시면 다시 일체형이 돼서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채팅창도 마찬가지고요. 팝업으로 놓으시면 그것만 별도 모니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 됐죠? 자, 이게 지금 여기 참가자와 채팅까지인데, 참가자까지 했어요. 참가자 관리는 오른쪽 버튼, 옛날에 오른쪽 버튼이었는데 지금 그냥 다 이렇게 더보기로 됩니다. 자, 투사 바꾸기, 이름 바꾸기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카메라 꺼달라, 마이크 꺼달라 하고, 여기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게 이겁니다. 이따가 호스트로 들어가실 때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회의를 개설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진행할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중간에 진행을 맡기든가 발표 시간을 줘야 될 때는 공동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가 만들기가 있어요. 두 개 달라요. 지금 이따가도 여러분 들어가시면 둘 중에 공동 호스트가 안 뜨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분들은 또 웹사이트 설정인가 거기 들어가서 토락을 해주셔야 돼요. 차이가 뭘까요? 호스트 만들기와 공동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는 내가 여기 있는 이분한테 허락을 해주면 같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주인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호스트 만들기를 해버리면 내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요. 그러면 나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넘기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공동 호스트를 해놓고 나중에 권한을 제거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고 나는 계속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명 이상의 책임자라고 방송 진행 2명 공동 진행자 있듯이 공동으로 할 거다 그러면 공동 호스트로 하시되 언제든지 권한을 걷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호스트 만들기를 해버리면 해볼게요. 실제로 하진 않지만 뭐 허진우님으로 제가 이렇게 눌러서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일개 참가자로 전환돼서 다시 저분이 저를 호스트로 만들기 전까지 이 회의실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엉뚱한 소리를 해도 막을 수도 없고 이 회의를 저 사람이 종료해버려도 저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호스트는 적극적으로 쓰시되 호스트 만들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뭘까? 책임자라면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참가자 눌러서 다시 그 참가자 화면에서 여기 버튼 더보기 눌러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채팅. 지금 채팅창에 한마디씩 남겨보세요. 한번 다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다 나오죠? 일반적인 채팅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을 보면 특정 사람한테만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몇 번 실수했어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굳이 나한테 1대1로 대화를 걸었는데 요거 체크를 모두로 해놓고 답변을 할 경우에는 기분 나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인 질문했는데 왜 전체가 볼 수 있게 해버리냐. 그러니까 이거 채팅할 때는 꼭 엔터키 누르기 전에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귓속말로 특정 인물 이렇게 정해놓고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세요. 아시겠죠? 이랬는데 저분이 저한테만 DM으로 보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모두 보내기
이거를 바꿔놓고 보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 DM과 전체 차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뭐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 파일 첨부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참가자인데 파일 첨부에 다 뜨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권한 허용을 해야만 되거든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컴퓨터 하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으로 떨어뜨려 놓고 옆에 화면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제 마우스 커서를 봐주세요. 커서가 이 채팅창과 참가자 창 중간 어딘가로 가면은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위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은 참가자를 매 스크롤 하든가 아니면 채팅창을 스크롤 한참 해야 되는데 주로 쓸 거 위주로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록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기록. 네, 여기 기록 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기록을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제가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드리기 전까지는 녹화 제어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데, 뒷장에도 적어드렸지만 요즘에 기록은 많이 해요. 기록으로 진짜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웹캠 얼굴 공개되는 회의, 수업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고 녹화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는 기록용으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이건 민사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라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지가 있고 일시정지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정지를 누르고 또 녹화를 누르면 새 파일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일시정지를 누르면 잠깐 저장이 안 되다가 다시 이걸 누르면 전 파일에 이어서 되니까 파일 관리는 쉽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수업처럼 1부, 2부가 나뉜다. 그러면 정지도 나쁘진 않지만 잠깐 대회 비밀 같은 게 있어. 이거는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시정지 눌렀다가 공유 다 끝나고 다시 리줌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료를 눌러볼게요. 지금 변환 중이에요. 길면 길수록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리고요. 이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는 아까 그 줌 프로그램 설정 안에 녹화에 여기 경로. 지금은 내 문서 안에 줌 폴더에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장자가 지금은 변환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변환이 끝나고 나면 한 개의 파일, momo.mp4로 나와요. 그러면 그 파일을 볼 수도 있고 편집해서 하이라이트만 요약해서 다시 공유할 수도 있겠죠. 아직도 변환 중이고요. 네. 변환을 끝나면 한번 틀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다 됐고요. 이게 동영상입니다. 3메가밖에 안 돼요. 네, 여기 기록 중이라고 나와. 제가 뭐 화면 공유를 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한 화면까지 그대로 통째로 소리까지 동영상으로 저장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지가 있고 일시정지가 있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녹화 기능입니다. 요 밑에 반응이 내가 우리 대화 회의 때 의견을 이모티콘 같은 걸로 보내면 돼요. 박수 아이콘 이렇게 보내면 누가 박수를 쳤다는 게 여기 나오죠. 이거는 보통 실제로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자, 오늘 도시락 싸온 사람 손 이렇게 여론조사할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손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몇 분이 했는지 보는 용도로 이걸 쓰고요. 네, 이제 손 들었고 이 질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 들기도 쓰기도 하고요. 네,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 오늘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짜장면은 손, 뭐 짬뽕은 얼굴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채팅창에다가 1 쳐주세요, 2 쳐주세요 하면 111, 2 그거 개수 세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게 반응인데 일단 손들기를 누르고 회의 때 발언 기회 없는 거를 처음에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막 카메라에 손 흔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이크 눌러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절차가 없으니까 반응 눌러서 손들기, 손내리기, 손들기, 손내리기 이걸로 발언 기회를 얻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호스트가 정말 능숙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한 자료 설명하고 채팅창도 보고 손들기도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이 화면 공유 중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손들기도 알림이 잠깐 떴다 사라져요. 안 볼 수 있으니까 꼭 별도 모니터를 써주시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메뉴가 이렇게 손으로 가져가면 뜨는데 치우면 사라져요. 이게 불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방해돼서 자동으로 숨게 해놓는데 늘 떠 있어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옵션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줌 가서 설정 가서 여기에 여기 기본 설정에서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누르면 안 사라져요. 기본 설정 1번 가서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누르셔야 밑에 있는 이 툴바가 늘 떠 있는데 보통 이게 화면을 잡아먹기 때문에 방해된다 싶으면 지우기도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켜주시면 돼요. 화면 공유 아래 제일 큰 곳에 있습니다. 옵션 버튼 눌러도 되는데 일단 옵션 버튼 보시면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호스트만 하면 아무도 못해요. 모든 참가자 하면 참가자 중에 그냥 허락받지 않고도 바로 될 거고요. 이거는 막아두시는 게 좋죠. 누가 공유 중일 때 공유를 또 하게 하면 바로 전환이 되는데 발표하던 사람이 안 끝났을 때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요거는 꼭 호스트만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호스트만으로 해놓고 권한을 공동 호스트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제가 다니는 기관들도 다 이렇게 두 개만 합니다. 앞쪽 개만 체크해놓고 발표하는 사람한테만 권한을 주는데 학교 수업이다 이렇게 열린 수업으로 막 섞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면 모든 참가자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자, 일단은 모든 참가자를 했고요. 자, 화면 공유 눌러보세요. 메뉴가 여러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행해 있는 컴퓨터 창들이 달라서 그래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화면은 내 컴퓨터 화면이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지만 위험해요. 모든 게 다 나간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랑 채팅하는 카톡 메신저 창을 띄워도 같이 떠요. 내가 잠깐 이렇게 알트 탭으로 이따가 수업 뭐 공유하지 이것도 떠요. 이거는 웬만한 정돈된 회의에선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은 전체 스크린이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특정 창을 공유하시는 게 안전한데 지금 제가 이 나누기 인쇄물 자료 요 RPDF 파일이나 아니면 요 줌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 창만 선택하세요. 공유하시고 공유 누르면 이제 제 줌 들어온 사람들은 이 화면만 보는 건데 이때 제가 딴 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탐색기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도 참여자들은 이 PDF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죠. 그래서 모니터 듀얼 이상으로 쓸 수 없는 분들은 특정 창 공유를 써주시고요. 무조건 그래야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공유 중지만 누르시면 되죠. 저도 이거 정말 두세 번 수업하면 한 번은 꼭 실수를 저지르는 게 공유 안 해놓고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 보여요 이래요. 아, 맞다. 공유. 이렇게 이제 화면 공유를 해요. 그리고 수업을 해요. 이거 보여주고 있고 다 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딴 거를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유 중지를 안 누른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유 중지 꼭 공유되고 있을 때 아닐 때 그건 잘 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화면 공유 하나 눌러봤어요. 다시 눌러볼게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냐 내가 실행한 특정 프로그램 선택이냐. 여기에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셨으면 PPT 창이 어딘가 있겠죠. 간단해요. 그거 자체는. 그 다음 화이트보드 많이 쓰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화이트보드를 잘 못 쓰시는 이유가 태블릿이 없어요. 마우스로만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만 그리면 안녕하세요 할래도 이렇게 그냥 결발세발로 써야 되니까 마우스 역할을 대신하는 타블렛, 펜 도구가 없으면 못하겠죠. 이게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필수고요. 근데 이걸 펜이 없으면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낫기 때문에 보통 필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메모장 띄워놓고 그 창을 공유하죠. 자,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짜장면 한 표. 그거를 텍스트, 메모 앱에다가 다 쓰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하죠. 근데
스케치북이 훨씬 기능으로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고요. 이 화이트보드가. 전문가들, 뭐 만화가들 쓰는 거 말고 이런 식의 손바닥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카드보다 좀 크고 지갑 크기 갖고 다니기도 좋은데 가격이 완전히 싸요. 물론 해외 직구라 좀 기다려야 되지만 서명 정도부터 단순한 필기, 그 다음에 만약에 옆으로 쓰고 싶으면 옮기면 되거든요, 커서를.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필기, 판서를 하면서 진행하기에도 부담 없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요만하더라고요. 저는 A4 용지만한 거를 쓰고 있어서 이런 걸 쓰지 않겠지만 이동하는 회의를 이동하시면서 옮겨 다니면서 회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정도 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여기서 아이폰 쓰는 분들 계세요? 미국은 아무래도 애플 친화적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아이폰, 아이패드는 화면 공유가 돼요. 대신 유선으로 꽂아놨든가 아니면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으면 그 화면을 그대로 공유해요. 저도 수업 때 이거 많이 써요. 저는 영상 편집할 때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편집 앱이라든가 혹은 뭐 게임을 설명하고 싶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르면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특정 창을 고르듯이 폰 화면이 그대로 전송이 돼요. 유무선으로. 편한데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는 안 되니까 그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보통 여기까지만 아세요. 밑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리 공유. 소리 공유 체크 안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내가 유튜브 영상 틀어서 보여주는 거 소리 안 나갑니다. 꼭 소리 공유 눌러주시고요. 또 지금 제가 PPT 설명을 했고 유튜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를 안 누르면 유튜브 틀 경우 뚝뚝 끊어지는 거 화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 비디오 클립 최적화 눌러도 끊김이 없다 뿐이지 화질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는 사람들의 인터넷 회선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대신 어쨌든 내가 PPT처럼 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게 아니라면 무조건 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화면만 보여준다 그러면 소리 공유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특히 PPT만 보여줄 거면 이거는 굳이 안 하셔야 인터넷 느린 사람들도 끊김없이 화질 저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 저는 늘 체크해놔요. 저는 보통 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늘 체크해 놓고요. 여기 옵션 보세요.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소리 듣기엔 좋을까요? 스테레오가 좋은데 수업이나 회의는 무조건 모노로 하세요. 왜냐면 집에 있는 스피커들, 노트북은 어차피 내장 베이스가 문제가 없는데 집에 있는 스피커 중에 선 지직거리고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스피커만 이렇게 두세 개를 따로 놓는 멀티 채널도 있어요. 그때 스피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스테레오일 경우 한쪽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발표하는데 누구 소리 들리고 누구 소리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노면 무조건 묶어서 들려주기 때문에 놓치는 일은 없는데 스테레오는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질만 놓고 보면 스테레오지만 안정성을 위해선 모노로 하세요. 자, 공유를 누르면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위쪽에는 고급. 이 고급을 많이 모르세요. 줌 가서 아까 파워포인트 창 공유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본에서 파워포인트 어디 갔어? 네. 이 창이 왜 안 뜨지? 보통 파워포인트가 여기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공유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고급 기능 가서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을 누르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공유 누르고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지금 생성한 그 PPT를 불러오면 약간의 변환을 거치고 짠!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능이 아니라 그냥 창만 공유하면 어떻게 되죠? 파워포인트 하면 그냥 풀스크린을 크게 보이고 아까 그 참가자 창 뭐 모자이크든 한쪽에 줄처럼 보이든 그걸로 보이니까 몰입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인터넷 방송 유튜버들처럼 제가 자연스럽게 모양이 딱 녹아들어 있잖아요. PPT 넘겨볼게요. 요거 누르면 제어가 되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미러링을 꺼야 되겠네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내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니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몰입감도 좋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파워포인트 안에 동영상 넣는 발표들 있죠. 그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저도 이게 작년부터 문제였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될까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한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그냥
장표만 보여주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배경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전으로 갈 수도 있고 내 크기 조절도 된다면 편합니다. 대신 이거는 별도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지 않고 파일만 불러와도 되니까 다르다는 거. 아까는 특정 창을 선택해서 공유했다면 이번에는 파일을 선택해서 PPT 진행하는데 아쉽게도 PPT만 됩니다. 이왕이면 PDF 정도도 불러와주면 좋고 한국 사람이 뭐 HWP를 불러오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파워포인트로 변환해야만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종료할게요. 공유 중지. 자, 이제 기능 다 아셨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동영상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비디오 누르시고 탐색기 창에서 특정 파일 하나만 고르면 그게 공유됩니다. 전체 스크린 공유하는 것보다 안전하겠죠. 그 특정 파일만 공유하니까.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웹캠 같은 걸 여러 개 꽂는다. 그러면 전환할 수 있죠. 가령 실험을 해요. 이렇게 웹캠으로 얼굴만 보여주다가 책상에 있는 이 데스크를 이렇게 유튜버처럼 수직으로 찍는 식으로 USB 카메라 여러 대라면 카메라 전환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아래에 있는 이걸로 전환하는 게 편할 것 같지만 필요할 경우는 이걸로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게 이제 듀얼 모니터 없을 때 유리한 방법인데 화면 일부 공유도 됩니다. 화면 일부 공유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한 이 정도까지만 공유하고 여기다가는 수업 도중에 질문을 받는 카톡을 띄워놓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면 일부 공유를 눌러요. 그리고 공유. 그래서 영역 선택을 하는 거죠. 영역 선택을 요만큼만 해주면 앞으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요 녹색 안에 있는 건 보고 작업 표시줄이나 이쪽은 안 보이니까 카톡이나 다른 창을 띄워놓고도 걱정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못 쓰시는 분들은 이게 그나마 대안인데 이것도 실수하다가 창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노출이 되니까 안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역 선택한 것만 보여요. 그리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 데만 공유가 돼요. 지도 같은 거 공유할 때 재밌겠죠. 특정 지역, 자 여기 보시고요. 이렇게 옮기고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할 때는 이렇게 영역 선택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요. 파일은 아까 파일 첨부는 채팅창에 했었죠. 이번에는 내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띄워볼 수 있는 건데 저도 이거는 굳이 로그인해서 이부까지 불러온 적은 없거든요. 프로필 눌러서 여기 첫 화면으로 넘어가시고요. 프로필에서는 자기 거 정하시면 되죠.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거고요. 두 번째 회의. 회의는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놨으면 예약 목록이 쭉 떠요. 여기 사이트에 예약 목록이 뜨고 당연히 이런 아웃룩 같은 메일 관리 프로그램이나 일정 관리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등록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용 앱 중에 뭐 줌, 영어로 뭐 줌 스케줄러 이런 거 하면은 알아서 내 캘린더에 넣어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넣어주기도 하니까 이 회의 기능을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앱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웨비나도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어요. 웨비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웹으로 하는 세미나인데 전문 장비 쓰던가 유료 구독자들만 쓰는 거라 넘어가고요. 기록. 아까 잠깐 보여드린 회의 기록들이 여기 쭉 남아요. 파일 공유를 한 게 뭐가 있고 어떻고 여기 다 들어오고요. 로컬 기록, 이 클라우드 서버의 기록도 되고 내 컴퓨터의 기록도 됩니다. 그럼 여기 기록에서 일단은 전체 어떤 회의들이 오가는지 있고요. 기록이. 그다음 설정.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심화반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씩 넘겨볼게요. 대기실 켜주시는 게 좋죠. 근데 없어도 저기서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초대할 때 일단은 기본으로 대기실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암호는 걸어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PMI 암호, 그게 실제 회의 들어올 때 암호입니다. 또 인증된 사용자 요거는 줌 로그인 해야만 되니까 계정 없는 사람도 하려면 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이거는 브라우저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줌 앱을 안 깔고 브라우저만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허락할 거냐는데 이것도 체크를 안 하셔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뭐 특정 구역, 국가, 지역 차단을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필요하면 비디오를 켜고 시작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요. 쭉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겠죠. 회의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의 마이크를 음소거.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굳이 끄지 않더라도 처음에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채팅 켜주셔야 되고, 비공개 채팅으로 해야 1대1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채팅 자동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는 이거를 언제 쓰냐면 채팅 자동 저장이 되면 기록이 txt 파일로 다 남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 링크 같은 걸 많이 줘요. 수업 링크 이거 눌러서 들어가세요 했는데 끝나고 나서 꼭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거 링크 다시 주세요. 제가 뭐 줬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때는 그냥 텍스트 파일 채팅 기록 가서 통째로 줘도 되고 거기서 따서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채팅 자동 저장 기능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 나왔네요. 또 파일 전송 크기. 지정한 파일 형식만 허락할 수도 있고요. 문서만 공유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HWP PDF만 열어줄 수도 있고, 이걸 안 하면 용량 큰 동영상까지도 다 보낼 수 있겠지만 위험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 최대 파일 크기를 제약 안 하면 엄청나게 큰 파일도 보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느려질 겁니다, 회의실이. 그래서 여기 미디어 센터는 2기가로 해놨네요. 요거 켜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켜놓고 공동 호스트를 안 쓸 수 있지만 여기서 공동 호스트를 안 켜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공동 호스트 설정을 못 해줘요.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꼭 공동 호스트를 여기 웹 설정에 들어가서 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 툴바 계속 띄울 거냐 말 거냐. 이따가 거기서도 할 수 있지만 못할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켜주시면 사라지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게 또 끄는 거 귀찮은 분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꺼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수많은 것들을 지금 스크롤 하시면 수십 개가 설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요. 다 들어가서 보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심화반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나눠드린 자료의 전부입니다.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평소에 잘 안 풀렸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